1632년도에는 네덜란드에서 두 천재가 태어나요. 똑같은 해에. 그러니까 철학자 스피노자하고 그 다음에 화가 베르메르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깨달아요. 모든 힘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철학으로 표현을 했고요. 베르메르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그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융성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림을 옛날 뭐 다른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왕족을 위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요. 이제 렘브란트도 1606년도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상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죠. 자기들도 왕족처럼 자기들의 이제 살아있는 모습 남기고 싶잖아요. 후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이제 화가가 재능 있는 화가가 많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예술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르메르의 그림, 저는 베르메르를 좋아해서 베르메르 그 개인 뮤지엄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베르메르가 가진 베르메르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천재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에 그림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림을 토대로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옛날에 그렸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가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림은 없어요. 워낙에 그림이 고가다 보니까 그것은 완전 부자 박물관에서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경매를 해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른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베르메르 그림은 많은데요. 보면은 이 그림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이제 신비스럽죠. 근데 이 소녀는 왕족이 아니죠. 터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베르메르를 많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늘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상인들이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화관을 그렸는데 나는 베르메르 자신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벽에 있는 것은 또 지도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상화도 정말 많이 그려줬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은 제가 이제 이것을 사와서 액자를 했는데요. 이런 종류의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델포트의 풍경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을에 이제 자기가 사는 마을인지 뭐 어디 근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왕족을 그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베르메르를 통해서 어떤 그 예술의 진실이라든지 추구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자기의 삶의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소소한 것에 있는데 그 소소한 것이 최선의 것이고 최고라는 것까지 다 알아낸 정말 멋진 예술가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스피노자하고 베르메르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예술가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예술이 융성을 하고 철학이 융성을 하려면은 교육이 이제 시스템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완전히 그 삼성이라든지 족벌 체제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예 교육을 완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런 것을 매겨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답게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이에나 때가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꾼이라든지 어떤 법조계 양승태 이런 그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완전히 전부 다들 갯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대째 세습을 해오면서. 그리고 주로 이제 옛날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평론가들. 그런데 그 평론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3대째 세습되는 삼성의 족벌 체제하고 같은 한 몸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헬조선이 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언론전을 펴고 언론 전쟁을 하고 언론 전쟁을 하면 서로 간에 잘해보려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조작된 언론을 서로 잘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삼성도 다 먹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 깜깜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58년 개띠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부터 대학 나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대학을 나왔고 또 이제 대학을 나왔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가 아니고 경제 일선에서 가장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언론전에 계속 속을까요? 예. 과연 여기다 다 속는 걸까요? 뭐 70대, 80대는 정말 속을 수 있어요. 예. 전쟁 세대 이전에 이제 그 태어났고 그 이후만큼 어떤 교육 체계를 교육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게 언론의 여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건데 계속 쏘가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제일 큰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KBS, MBC, YTN, 연합뉴스를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대부분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 족벌과 한 그 시스템 안에 있어요. 법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좀 될 만하다 싶으면 돈을 먹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유학 갔다 오는 유학 비용까지 다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여론이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자기들 하이에나 딸들 다 합쳐도 5%입니다. 95%가 여론에 움직인다. 20%가 도저히 뭐 테레비밖에 안 본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나향욱이 말하는 개, 돼지가 맞죠. 하지만 유튜브로 깨어난 사람들, SNS로 깨어난 사람들,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개, 돼지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속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여론이 제일 무섭죠. 예. 70%가 깨어나서 다시 촛불 항쟁을 해야지만 이 상황은 바뀐다. 아니면은 이 하이에나 떼들, 개떼들한테 우리는 우리 목숨줄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JTBC가 홍석현하고 지금 이제 한뿔이라는 걸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썰전이라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JTBC에서. 여기서 유시민을 통해서 이 프로는 JTBC가 하는 썰전은 정말 나라를 위한 거야.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유시민은 엄청 신랄하고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주 세탁을 잘했죠. 그전에 했었던 모든 이제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악랄했나요?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먹고 그랬는데 그것을 JTBC 홍석현이가 가지고 있는 JTBC 썰전에서 완전히 포장을 했어요. 여기 넘어가면은 또 이제 개돼지가 되는 거죠. 청년들이 넘어가면은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시민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나왔어요. 나오고 이철이가 여기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썰전에서 해라는 대로 하지 않았었던 내가 볼 때 그 우리가 아끼는 노무현이 아니고 노회찬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철이가 유시민의 대신 입으로 나왔습니다. 이철이가 하는 말은 홍석현의 생각이에요. 손석희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개떼들이죠. 완전히. 그래서 삼성에 충성하는 개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청와대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하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추대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괴롭죠. 자기도 이 상황을 보고 있기에.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이 개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하이에나 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언론전을 펼치는 거죠.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궁차사라는 사람들의 모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궁차사가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이제 법원에다가 명예훼손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 궁차사 해경봉닷컴이 남경필을 찍자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은 민주당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남경필 쪽에 경기도 토건족들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부엉이 팀하고 대통령의 제일 큰 힘을 썼던 부엉이 팀하고는 한 몸인 겁니다. 한 몸,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이에나 떼에게 충성하는 개떼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 검찰, 언론 다 움직이는 거죠. 이 안에 궁차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차사가 스모킹건이라고 말했었던 그 카카오 그게 거짓말인 게 100일 하에 드러나고 나니까 또 제2의 스모킹인 건이라 해가지고 그게 핸드폰이라면서 또 뭐 그걸 검찰이 가지러 간다고 완전히 다시 뉴스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 맹세하는 개떼들, 청와대 개떼들, 정치 양아치 집단들입니다. 이것들 다 합쳐도 개떼 하이에나 다 합치면은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 개돼지하고 개떼들 하이에나들 다 빼고 70%는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촛불 들었듯이. 거기에서 난 너무 바쁘고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우리 2세, 3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또 하나는 삼바의 상장 폐지를 이제 못 시키게 하려는 그런 이유도 또 하나 있는 거죠. 삼바를.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더 이제 여론전을 많이 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삼바가 정상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2,900억이 5조가 됐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으로 저것끼리 계속 뒤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언론, 검찰, 경찰, 정치 양아치들. 부풀리게 해주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정권심사위원회, 뭐 회계사들, 변호사들, 이것들 전부 다 요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또 누구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 국민들의 돈인 겁니다. 그래서 삼바는 반드시 상장 폐지가 돼야 됩니다. 상장 폐지를 못 시키면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위험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사람들 옆에 둘러싸여져 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하겠다 했잖아요. 삼바는 폐지시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믿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건 몰라. 삼바는 폐지시켜 달라는 거죠. 삼바는. 상장 폐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때 양진호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왜? 뉴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분당경찰서 서장이 지금 돈 먹어가지고 고발됐잖아요. 남부경찰서 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양진호는 분당경찰서 서장하고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정치, 검찰 다 연관이 있어요. 예. 삼성이 그 하이에나 그 시스템을 가지고 했던 거를 양진호가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또 분명히 우리 그 지금 현재의 힘이 있는 정치 양아치가 요 안에 관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정치꾼이 있다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완전히 70년 적폐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뉴스를 완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궁차사를 3,000몇 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궁차사들이 개떼들이거든요. 하이에나 집단을 도우고 있는 이 궁차사를 이끌고 있는 최고대장, 그리고 여기가 무슨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개떼들이에요. 이 개떼들이. 여기에 지금 다 연합회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이 안에 지금 기후회, 노무현 재단의 전해철, 부엉이 팀재장 또 전해철이네. 다 연결돼 있어요. 다 하나예요. 이 안에 3,245명인가요? 또 다 들어있어요. 이정열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궁차사의 그 대표님한테 자기가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정열이를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누굴까요? 자한당은 아니겠죠.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한 거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민주당에서 왜 39가지를 문정론 얘기를 가지고 채워놨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은 당연히 이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는 문준용 얘기를 39건을 자기들이 고발 내용으로 해놓고는 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점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검사하니까 없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 칼제비는 누굴까요? 혼자는 안 되겠죠. 1, 2, 3. 이재용과 홍석현을 위해서 일하는 개떼 누굴까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궁차사를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론이 지금 어차피 여론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KBS, MBC, YTN, 연합뉴스, JTBC가 전부 다 조작이라는 걸 이런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들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깨어나자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접수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하이에나 떼하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론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정치 양아치들은 어차피 안 뽑아주면 걸리지도 못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주주의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여기 한겨레가 그래도 아주 진실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 하니까 이제 20년을 더 있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안 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은 기득권이니까 뭐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하이에나 때 하고 완전 딱 붙은 한 몸이에요. 여기서는 단 한 명도 쓸 인간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시켜야 돼요. 이준석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득권 반, 그 다음에 이제 옷
파란 옷 반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안에는 반반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반이 아닙니다. 나 원래 그 정도는 된다 생각했거든요. 80대 20, 80%는 개떼들이고 20%의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20%의 힘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 가서 당원이 되면.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민주당, 한국당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큰일 나겠다는 거죠. 예. 자기들이 쭉 해먹는 대로 해먹겠다는데 이건 전부 다 삼성을 위한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삼성을 위해서 지금 이 미친 것들이 전부 다 개떼들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조리 개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깨어난 자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또 성남지청에서 지금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치러 나갑니다. 갈 수 없다면은 SNS, 유튜브로 계속 이 진실을 알리고 거기 용감하게 시간을 내서 가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화이팅! 바이!